자, SK이노베이션이 819만 주 유상증자를 합니다. 총 규모로 따지고 보면 1조하고 1777억 원 정도 되고요. 요게 증자 전 총 주식수 대비해서 8.86%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9% 정도 추가 상장을 하는 건데, 요게 뭐 크다 낮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크지도 작지도 않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공시를 냈기 때문에 금요일날 종가 기준으로 해서 15.16% 할인된 가격으로 일단 예정 발행가가 정해졌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확정 예정일은 9월 6일입니다. 그럼 9월 6일까지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중산술 평균을 하고 거래량까지 감안을 해서 거기에 추가적인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새로운 단가가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단가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총 조달해야 되는 자금 대비해서 단가가 떨어지면 수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총 발행될 수 있는 주식 수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마 9월 6일까지는 눈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행 단가가 떨어질까? 아니면 올라갈까? 근데 유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금 조달의 목적입니다. 기업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유증이라는 건 내 현재 사이즈가 요만한데 이렇게 되고 싶어. 근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 대조 이런 거잖아요. 저는 간단하게 보면 시설 자금에 쓰이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은 케바케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시설 자금의 목적에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운영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회사에서는 별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목적이긴 한데 운영 자금은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조금 작은 기업들 혹은 뭐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들이 본인의 현재 사이즈 자체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들을 조달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 자금을 목적으로 한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를 빼고는 대부분이 다 본인의 현재 사이즈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 스스로도 감당을 못하는데 제가 왜 돈을 빌려주겠어요. 다행히 SK이노베이션에서는 그러한 공시가 아니었고요. 요번에 보면 시설자금과 채무상환자금,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이 있는데 여기서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거는 채무상환자금을 따로 분리해서 보고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과 시설자금을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새로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시설자금 4,185억 원은 배터리와 신규 그린 사업 기반 시설 확충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뭐 요거 자체에 대해서는 진취적이니까 저는 오케이를 했고요. 4,092억 원 자금은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입니다. 이것도 세부 내용을 봐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전체적인 유증의 목적과 좀 별개인 뜬금없는 뭐 어떤 사업군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면 그건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건데 이번에 보면 시설 자금 자체가 배터리랑 이쪽으로 가고 그린 사업 쪽입니다. 친환경 쪽으로 가는데 이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의 목적을 보면 탄소 포집과 저장에 관한 기술을 확보하고 저탄소 에너지 생산 기술을 상업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저탄소 친환경 쪽으로 목적을 잡고 가는 거죠. 이게 좀 배경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SK이노베이션이 원래는 정유랑 석유화학 쪽으로 대장주죠, 얘네가. 근데 그 사업군만 놓고 본다면 고탄소 배출 산업군입니다. 근데 얘네가 거길 벗어나서 이제 친환경 사업으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가고자 하는 계획인 거고 향후에는 넷제로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 이번 공시 자체를 사실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발행 규모도 사실 부담스럽다 할 수 있고 그 발행 구조 자체도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한 구조이긴 합니다. 근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놓고 SK이노베이션을 바라보면 구경제에서 이제 신경제로 넘어가는 그런 변화의 변곡점이라 볼 수도 있는 거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전체 목적을 놓고 보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 규모로 각각 돈을 쓰이고 있는 건데 전체 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회사의 큰 패러다임의 변환점에 있는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게 맞는데 이 채무 상환 자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채무 자체가 SK이노베이션이 1분기 마지막쯤 그러니까 3월 말쯤에 부채 비율을 보면 연결 기준으로 193%입니다. 근데 이게 2년 전에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이때가 한 150%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에 비해서 2년 동안 2-3년 동안 40% 정도 증가를 한 거죠. 부채 비율만 놓고 본다면 꽤나 부담스러운 상태였기 때문에 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 돈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조달의 목적만 놓고 본다면 다 좀 뭐 좀 잘해보려고 하는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 자금도 그렇고 이 타보미 증권 취득 자금도 그렇고 뭐 당장 이걸 가시화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주기는 어렵지만 큰 전환점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금 조달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중에서 좀 아쉬운 건 채무상환 자금 3,500억이 쓰이는데 본인들이 지금 감당하지 못했던 그 부채 비율을 이제 주주의 코스트로 반영해서 해결을 하려는 거죠. 뭐 겸사겸사 껴넣는 겁니다. 이렇게 목적만 놓고 보면 큰 그림에서 뭐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오늘도 그렇고 주가가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요것들이 다 이제 가시화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SK 이노베이션이 목표하는 바처럼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그리고 나중에 넷제로까지도 간다면 향후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긴 합니다. 자, 자금의 목적과 그 규모에 대해서 좀 파악을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될지를 좀 봐야겠죠. 일단 예정 발행가가 14만 3,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가보다 훨씬 낮죠. 요게 금요일 날 기준으로 15% 정도 할인을 해서 일단 예상 발행가를 정해 놓은 겁니다. 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2023년 9월 6일까지 그때까지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가중 상술 평균을 하고 거기다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주가를 새로 띄웁니다. 우리 사주 조합원들에게 우선 배정 비율 20%를 먼저 준 다음에 1주당 0.07이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7주를 받는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주 배정 기준일이 8월 4일이니까 8월 4일이 첫째 주 금요일이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를 8월 4일 이거라 해가지고 뭐 3일날 사고 4일날 초에 팔면 뭐 이거 해당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창에 떠 있는 그 주식과 실제로 주주가 되는 건 별개입니다. 이 거래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매수를 한 다음에 디데이 이틀이 지나야지 내가 실질적인 이런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월 2일까지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이거 유증하기 싫으면 그 전에 튀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 진행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9월 달부터 이렇게 청약을 하고요. 9월 19일 날 돈 넣고 10월 4일 날 이 주식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상장이 됩니다. 그때부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다가 얹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의 희석 효과는 이때부터 발생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해야 될 거는 6월 24일부터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부터죠. 9월 6일까지는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SK 이노베이션 자체는 뭐 공매도 자체에 크게 영향을 받는 주식이 아니라서 일단 이 부분은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발행 가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랑 2차 발행 가액 정한 다음에 최종이 나오는데 이 발행 가액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 회사가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얘네는 어차피 1조 1,800억 원을 조달을 할 거예요. 그러면 가격 곱하기 수량이겠죠. 근데 이 발행가액 자체가 낮을수록 수량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높을수록 수량은 낮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목표로 하는 자본 조달 금액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근데 주주 입장에서는 이왕 상장을 할 거면 최대한 적은 수량이 덜 많은 수량이 상장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존재하는 이 시장에 꼽살이 끼는 요 추가 상장 물량이 적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구조가 낫습니다. 차라리 가격 단가가 올라가고 수량은 줄어드는 거. 반대로 가격이 떨어져서 1차, 2차 발행가액 떨어지고 최종 발행가액 떨어져가지고 수량도 많아지게 된다면 내가 희석되게 될 물량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번 얘네 상장 구조를 보면요. 1차와 2차에서 할인율 20%를 적용을 합니다. 이 할인율이 어디에 쓰이냐면 2차 발행가액 기준으로 보면 주가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율이에요. 그럼 요게 20%라는 거잖아요. 근데 1차 발행가액 정할 때는 요거를 1 플러스 증자 비율 곱하기 할인율 20%를 적용을 합니다. 근데 아까 증자 비율이 8.86%죠. 한 9% 정도 된다 봐야 되고 9% 곱하기 20%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0.09 곱하기 0.2는 요거 나오고 플러스 1 하면 1.018 되는 거고 그럼 요게 1.018 되는 거고
1.018의 주가에 반영되는 것은 8월 4일 그리고 8월 1일을 기산으로 해서 1개월 일주일 동안 앞으로의 움직임을 산술평균, 가중 산술평균 해가지고 여기다 넣는 거고,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율인 20%죠. 1 마이너스 20%라는 거는 사실상 80%를 해준다는 거고, 여기서 계산되는 주가에다가 80%를 곱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요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1보다 큰 숫자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2차 발행가액이 웬만하면 1차 가액보다 낮을 겁니다. 그래서 요 구조로만 놓고 본다면 얘는 주가 곱하기 0.8, 그러니까 80%를 한다라는 거고, 주가 곱하기 0.8을 나눈 게 아까 1. 몇이었지? 정확히 계산해보니 1.01772니까 얘가 9월까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가격은 변할 수 있겠지만, 그 가격이 나온 다음에 분모가 크고 분자에서는 할인을 적용하기 때문에 얘 숫자는 적어질 가능성이 높고 얘 숫자는 높다. 전체 값이 어떻게 되냐에 의해서는 분모가 클수록 분자의 숫자가 작을수록 전체 값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구조로만 놓고 보면 이 발행가액 자체는 현재 주가 대비해서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상장될 수 있는 그 단가 자체는 좀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곱해져야 되는 수량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총 발행해야 되는, 조달해야 되는 자본은 똑같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정말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딱 단가를 찾아내고 손익분기 단가를 찾아내는 거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이 정도로만 결론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의 목적과 이런 증자 비율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목적만 놓고 본다면 3분의 2 정도는 시설 자금과 타법인 취득 자금을 통해서 저탄소 시대로 넘어가려는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유상증자 자체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들, 그리고 그 저탄소로 가기 위한 그 과정 자체도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청사진이 아니라 향후라는 좀 추상적인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금 시장에선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를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 비율을 좀 삭감하기 위해서 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지들 돈으로 하지 왜 돈 빌려서 하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있긴 하지만 그냥 그럴만하다라고 넘길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발행가의 산정 방법 자체에는 그 메커니즘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존 주주라면 내가 만약에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장될 수 있는 주식이 얼마나 될 것인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상장을 하는 건 알겠으나 이게 나한테 얼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가장 크게 영향 미치는 게 이 단가랑 수량이거든요. 지금은 증자전 총 주식수 대비해서 8.86%가 발행된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작다 크다로 말하기 좀 애매합니다. 네, 향후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단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상장되어야 되는 주식수가 많아질 겁니다. 그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게 9월까지 최대한 지금 주가에서 반등을 해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이 조금 더 낮아질 거고, 그거에 따라서 기존에 정해놓았던 0.8%를 위에 분자에 곱해주고 1.01772를 곱해주게 된다면 전체 발행가액 자체는 떨어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조금 염두에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냥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고 이제 공시가 떴길래 한번 봤는데, 요 발행가의 산정 기준 자체에서만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는 내 입장에선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주가 되셨던 아니면 주주가 아니시던 이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히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용 공유 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